대체 무엇일까요? 뭘까요? 뭘까요? 아, 우리 다 몰라요? 조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진화했다. 지금 두 분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님 아니신 거죠? 은영이요? 저도 이제 유사과학자다 보니까. 꼭 과학자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밌다니까요.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과학자들의 유쾌한 인생 상담소 과연 그럼!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분주는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샤방샤방 하십니다. 그래? 안목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서 자네가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가 저 정직원 됐다고 비싼 걸로 한번 이렇게 딱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네. 그래? 안녕하세요. 이제 왔네. 안녕하세요. 일찍 좀 다녀고. 아유, 금쪽 같은 전무님, 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다 온 것 같으니. 자, 앉아서 이제 업무 시작하자고. 응? 이게 뭐야? 용한 점집도 친한 친구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과학하는 인생 선배가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여기는 과학자들의 인생 상담소 과인은 그라우.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김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김미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그 과학하는 인생 선배 과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한 곽재식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독실한 과학 칼럼니스트 이독실입니다. 저희 두 분 과학자분들을 이렇게 모신 개인적인 어떤 그 사견으로는 네. 대전하면 무슨 도시죠? 과학의 도시. 사실 이 두 분 다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부끄러우세요? 카이스트가 안 부끄러우세요? 왜요? 카이스트가 왜? 나가면 맞는지. 카이스트라고 문신 새기고 다닙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너무 옛날 추억을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맞아, 소개에 맞아. 좀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약간 이런 거예요. 풍 작가님을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그 아행행 시절에 그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지? 약간 그런 느낌? 자랑스러운데요? 네, 그렇죠. 지금도 너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어디 가서 사모님 시키면 다 해요. 그럼요. 한번 살짝 해주시면. 김기사 운전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카이스트 공공학번 곽재식입니다. 좋아요. 궁금한 뻔이에요. 과학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사실상 최고의 상담가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과학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우리 김풍 씨께서는 네네네. 과학적이랑 또 거리가 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는 또 그 유사과학 쪽에 유사과학? 거기에 또 조예가 깊습니다. 아하. 유사과학? 사실 뭐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요즘 잘 모르겠지만 학생과학이라는 잡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꼭 뒷부분에 네. UFO, 귀신, 뭐 이런 고고학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쫙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아주 깊이 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헤어 분위기로는 이쪽에서 상담을 우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희 뭐 이 헤어가 한 30% 상담해 주시는 것 같은. 제가 또 요즘 오잉 은영 박사로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오인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구요? 오은영 선생님이요? 저요? 오은영 박사님 아니신 오잉? 은영이요? 네, 진짜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거의 뭐 멘토 같은 분이 됐잖아요.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해요? 저는 아니지만 이거는 오인은요 맞다니. 네,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직접 본인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니까요. 네. 대체 우리는 왜 걱정과 고민들을 짊어지고 살까요?
이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뇌가 조금 움직이는 그 부위를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을까? 작년에 펜실베니아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 하나가 뭐였느냐. 뇌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활성화될 때가 있는데 멍하게 있을 때 말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 미래를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거 같다. 전두엽 쪽이.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우리가 팔이다, 달팔이다라고 하면 현재를 사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달콤한 게 있다, 시큼한 게 있다, 가서 뭐 먹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끈끈해? 이러면 뭐 잘 살았다. 이게 날파리의 삶이죠, 그죠?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날파리가 뭐 만약에 의견이 다르다면은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게 어떤 뇌가 발달하지 않은 생물의 삶이거든요. 뇌가 점점 발달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상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럴 때 그 상상한 게 좋을 건가 나쁜 건가를 또 뒷부분이 판단을 해요. 그게 어느 부분 기본 모드 네트워크. 멍 때리고 있을 때 돌아가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러다 망하지 않을까? 김풍 말대로 했다가 다 말아먹으면 이런 게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는 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네. 보통 이제 요즘에 컴퓨터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열심히 이제 컴퓨터가 돌다가 쉬는 모드가 돼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가 조각 모음도 하고. 그렇지, 업데이트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 다운로드 받거든요. 약간 이런 식의. 그렇네요. 업데이트 미래를 위한 거거든요. 약간 그 비슷한 거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민과 걱정도 미래의 업데이트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고민들로 잠 못 이루고 계시 않으신가요, 혹시? 네. 자, 여러분들의 이런 진로나 뭐 연애 또는 뭐 재테크, 가정사 이 모든 것들을 과인들, 과인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주제가 뭔가요? 바로 직장 생활입니다.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모르지. 아무도 내 진짜 마음을 모르지. 저희는 점심 메뉴를 한 10분 정도를 토론을 하고 나가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서 뭘 먹어야 되느냐. 중고등학교 지나면 여드름이 좀 안 날 줄 알았는데 여드름이 계속 나서 언제 사춘기가 끝나는지. 제가 옷을 좀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옷 같은 걸 이쁘게 입고 싶은데 회사에서도 이쁜 옷을 입긴 너무 아깝고 근데 입을 곳은 또 회사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 좋은 사람과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뭐 평생 직장은 없으니까 더 나은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프로 이직러긴 한데 네 번째 직장입니다. 삶과 일의 균형이라 그래서 이 회사에 가면 칼퇴근할 수 있을까? 내가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아무래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요즘 저의 고민은 이직입니다. 좀 약간 되는 대로 취직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 보고 계실래나? 뭔가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니까 싫어지기도 하고요. 지겨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놀다 보니까 재밌어서 더 재밌게 놀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6년 전 이럴 때 곽주임이라고 부르고 있을 시절에 곽주임이요? 곽주임님. 곽주임이라고 부르고 있을 시절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초창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사실 저럴 때는 얘기를 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자기가 얘기하다가 풀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사과학자 김풍의 과학 흥치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너무 레트로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레트로 넘어서 좀 고고학적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학창 시절 머리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IQ도 꽤 높았고요. 그런데 회사에 입사한 뒤로 내가 정말 IQ가 높은 사람이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일을 잘 해내고 싶은데 도무지 제가 일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IQ와 다르게 일머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거는 진짜 있을 만한 고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진짜 확실히 공부는 끈기와 머리 그리고 이 일은 센스와 눈치로 하지 않는가. 뭐 이제 저도 이제 유사과학자다 보니까 깊이는 없습니다. 깊이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소들은 어떤 그 뇌과학적 어떤 식견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일머리는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나이가 들어야 생겨요. 그 인지적 축적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나중에 생기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못 보거든요. 맞아. 갖고 있는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 그거를 되게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몰라요.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이 일이 이 회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이게 보이죠. 왜냐하면 긴 이야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제서야 일머리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스스로 혼자서 예를 들면 IQ 테스트를 한다. 네네네. 이런 거는 자기 혼자서 자기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IQ 테스트 하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IQ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남하고 협력해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남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야지 남의 의사를 빨리 파악하고 내 의사를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공부로는 잘 측정되지 않는 그 사람의 뇌의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우리 사람의 뇌에서 의사소통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 중에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부분하고 브로카 영역이라는 부분. 브로카 영역? 그 언어 자체, 말, 단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거 이걸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베르니케 영역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말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다쳐가지고 브로카 영역은 멀쩡한데 베르니케 영역이 조금 다쳤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하지만 저걸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 되시죠? 막 계속 말을 해.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뇌가 손상이 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대방과 교감을 하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면 혼자서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 IQ, 성적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전에 투입돼서 회사 일을 할 때는 일머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뇌의 일부일 뿐이에요. 계속 개발해서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지나면 굳을 수도 있어요.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불쌍한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안 된 거 아니야 혹시 그거?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IQ가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학 문제와 좀 언어 능력과 몇 개를 보잖아요. 도형 추론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언어 중추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눈치를 보는 거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발달이 덜 되거나 안 되거나 혹은 됐지만 내가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머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평생을 스킨로션 한번 발라보지 않은 40대 중반 아재입니다. 요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눈썹 문신도 하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어둡고 칙칙한 피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 피부 미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귀여운 고민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고민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40대 남자잖아요. 사실 40대 남성이 나 피부 때문에 이러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피부에 좀 하는 게 약간 좀 유난 아니야? 라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봤을 때는. 남들 시선을 신경 쓰시는 그렇죠. 거야. 요즘 남자분들도 되게 관리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지금 가보면요. 40대 50대 아저씨들도 진짜 많이 누워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피부가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아요. 타고났네. 어쩔 수 없어요. 뭐 왜 이렇게 뚱뚱해요? 그러면 원래 타고났어. 이것처럼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어떤 그 피부가 고민이 쉽게 해결되었네요. 네. 다시 태어나라. 피부는 타고나야 된다.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듣긴 했어요. 아니 근데 관리하면 확실히 달라지긴 해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보통 피부 관리를 잘 안 하거나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씻을 때도 이렇게 막 그런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머리 감다 보면 알아서 다 씻기겠지. 그래서 알아서 비눗물이 씻겨주는데 뭐하러 내가 이거 비비냐. 중력에 의해서 물이 닿지 않아도 너무 맛있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뭐하러 비비냐. 저기 비누물 내려갈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피부과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비싼 것들, 실제 도움도 안 되는 걸 권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원리를 설명하는 거를 이제 브로셔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무릎을 탁 쳤죠. 와. 왜 피부과에 돈을 많이 쓰는지 알겠다. 왜 과학적으로 설명했더니 완벽하게 과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유가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연구진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많은 시술들이 요즘은 뭐 너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피부 장벽이라는 거의 개념을 알려준다든가. 그래서 이 시술은 정확하게 뭘 하는 건, 뭐 구멍을 뚫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뭐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하시려고 말했던 게 어떤 기초 성분들, 뭐 세라마이드가 어떤 성분이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훼손됐을 때 그 말하자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되게 즐거움을 느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여기에 유사과학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약간 지금 실장님한테 지금 상담받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 몸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그럼 뭐 어디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되게 재밌습니다. 저 결제할 뻔했어요. 진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 살찐 남자인데 눈썹 문신을 하고 싶어. 근데 민망하단 말이에요. 눈썹 문신하고 갔어요. 네가 뭐 정치인 누구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난 너무 하기 싫었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핑계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사스러울 때 핑계댈 수 있어요. 엄마가 나이 40 먹고 엄마가요?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어머니 소원이었다. 어머니께서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데 제발 눈썹 문신 한 번만 하거라 라고 하셔서 제가 효도를 하고 싶어서 눈썹 문신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말 못하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있다. 알겠습니다. 너무 민망해하지 않아도 된다. 좋습니다. 당당하게. 네, 결제하십시오. 타이어족을 꿈꾸며 작년 초 빚을 내 코인과 주식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이 진짜 안 좋잖아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은 물 건너가고 제 인생 완전히 물리고 말았습니다. 주식으로 고수익 내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저는 왜 허황된 꿈을 꾸었던 걸까요? 어떡해. 요즘은 진짜 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대체 이제 이렇게 주식을 하는 이런 신문 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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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우리 다 몰라요? 우리 아무도 다 몰라요. 지금 많이 물려 있으시니까 제가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포모입니다. Fear of 잠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 같이 옆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떨어지는, 뒤처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점점점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내려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뭐라도 해야겠어. 그러니까 다들 요즘 뭐해? 주식한데? 막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같이 물리는 거죠. 약간 조금 현대 사회 대한민국에서 약간 그게 좀 공포감이 크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옆에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옆을 보고 잘 살고 있구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걸 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 돼. 난 주식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주식하고 있으면 주식하는 내가 바본가? 나도 주식해야 되나? 맞아. 이렇게 몰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유사과학 혹은 음모론을 신봉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쪽이네요. 사실 음모론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신봉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근거가 뭔데 이걸 믿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옆집에 누구?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꼭 과학자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저 사람들은 뭔가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 옆집에 있는 혹은 내 친구가 뭐 어디 왔었던 놀러 왔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진짜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영끌하는 건 위험하다,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제 간 게 있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그쪽에 그런 잘못된 정보에 왜 계속 이렇게 마음이 쏠리느냐? 이건 바로 곽재시 작가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던진다고요? 일단 공을 되게 어렵게 던지네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전체적인 맥락 저도 동의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좀 인간관계가 풍부하게 많이 발달해 있고 약간 좁은 사회에서 더욱더 남을 많이 의식해가지고 남들이 한번 갈 때 같이 쏠려간다.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당할 정도로 권위를 높게 부여한다. 전문가들이 지금 코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내 친구, 뭐 앞집 아저씨 오히려 더 가깝게 크게 느껴진다.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원인과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만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몸에 좋아집니다. 오늘 뭐 열심히 엄청 운동했어. 갑자기 막 살이 쭉 빠집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잘생겨지게 변해요? 몸이 막 갑자기 막 날아갈 듯이 좋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1년, 2년 해야지 이제 그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뭐 딴 것도 그런 게 일상생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인생이 잘 풀린다 말하는데 오늘 공부 열심히 좀 했는데 이거 계속 해가지고 10년 후에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몰라요. 어떻게 느껴요. 그렇죠. 심지어 공부 오늘 조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당장 다음 시험의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뭘 투자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 보상과 만족이 바로바로 수치로 머릿속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조금 남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식의 이야기까지 하냐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가치를 느꼈을 때 보람을 느꼈을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약간은 마약 같은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약간 어떤 성취감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기분 좋고 보람차고. 그러다 보면 이 도파민 중독 현상이 마약 중독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또 그 재미를 맛보고 싶은 게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만큼 중독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도파민 중독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식으로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맞네. 그런 거 단타치고. 일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사실상 여러 가지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가장 힘든 게 또 회사 생활 뭐 이런 건데 만약에 그 독실 씨가 회사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잘하셨을 것 같나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무슨 일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웹툰 미생을 보면서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 기업의 활동을 안 해봤어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생 훌륭한 만화이긴 하지만 미생을 보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아기 공룡 둘리를 보고 중생대에 대해서 안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두 분 이렇게 양쪽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었네. 여기 정말 안전한 거 맞아? 그래. 여기 정말 아무도 모른다니까. 걱정하지 마. 너 김대리 눈치 백다는 거 몰라? 어제 계단에서 들키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쫄깃했는지 아냐고. 알았다니까. 앞으로 더 조심할게. 근데 우리 자기 화내니까 더 예쁘네. 몰라. 근데 너 금요일에 휴가는 냈어? 아니, 너는? 난 고향 간다고 하고 벌써 냈지. 그럼 나도 퇴근 전에 부전 있게 말씀드려봐야겠다. 그래. 자기야, 그럼 오후도 힘내고 이따 봐. 알았죠, 자기야. 우쭈쭈 우리 애기 사랑해. 우쭈쭈쭈쭈쭈. 저희 아내한테도 하지 않는 이런 말을 여기서 하네요.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너무 좋네요. 해봐야죠.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네. 옛날 생각 났어요? 옛날에 우쭈쭈쭈쭈. 그런 거 본 기억이 나세요.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자, 회사 복사기까지 안다는 사내 연애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수 있는지 물어오셨어요. 네. 저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40 넘어가고 애 둘을 낳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었나? 있었다. 그쵸. 있었다. 어떡해. 있었어요? 지금 생각나서. 기억나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뒤에 내 뒷부분에서? 축적된 게 나오고 있구나. 생각났다. 생각났어요? 이제 다른 사람 모르게 이제 둘만 이렇게 사귀는 거 이렇게 비밀로 해가지고. 그래요? 네. 좋아요? 생각하니까. 아니, 그래요? 되게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내 연애나 자체가. 그쵸. 그죠? 우리가 사랑에 빠진 이유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지는 이유.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과학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에 빠지는 설명할 수가 없고 제일 결정적인 걸 설명해. 뭐 진화심리학이 가장 쉬운 얘기인데 가장 뭐든지 통용되는 거 이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진화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서로의 몸을 탐하도록 약간 좀 본능적이죠. 왜냐하면 동물로서 생각할 때 그래야지만 이세를 남길 수 있었고 유전자가 전달이 됐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 단 거 왜 좋아합니까?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힘이 나니까 또. 네, 세로토닌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일단 혀가 찼습니다. 너무 달잖아요. 네, 그 단 거를 쾌감으로 느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진화한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시인 사회에서 수렵 채집 단계에서 벌레를 먹기보다는 벌레 씁쓸할 수 있으니까요. 독이 있으면 알칼로이드가 있으면 씁쓸하거든요. 과실을 따먹게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 생존에 유리하니까 단맛을 추구했었던 개체들이 살아남기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에너지원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도록 진화를 했다는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6살짜리가 사탕을 추구해요. 먹고 싶어 해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사탕을 먹어가지고 자기 번식 성공률 높이려고 먹는구나 라는 바보 같은 대답인 거예요. 얘는 그냥 먹고 기분 좋으니까 먹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을 해석할 때 보통은 뇌에서 분비되는 3가지 호르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옥시토신, PA라고 페니레트라민, 그리고 도파민 아까 말씀하셨던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랑에 빠졌을 때 열정이 어디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잔잔한 사랑이 되었을 때 안정적이 될 때 뭐가 많이 분비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왜 도대체 풍 작가님이 오잉은영 박사님을 봤을 때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눈에 불꽃이 튀었는가? 이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야? 지금 말 엄청 많이 했는데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과학적으로 사내 연애가 왜 굳이 더 빈번하냐 다른 연애에 비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이온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이온스? 네, 로버트 자이온스라는 분이 주창하셔가지고 지금 좀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간단한 것입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친숙해지면서 약간 호감이 생긴다. 뭐든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무서운 육식동물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약간 낯선 것을 경계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 낯선 물건, 낯선 모양은 일단은 약간은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조금은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 별 볼 일 없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친숙해지면서 호감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판 처음 소개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이렇게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보다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하루 이틀 사흘날 만나가지고 익숙해진 옆팀의 곽대리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지면서 더 끌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비슷한 거를 말하는 것으로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펠탑이요?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처음 생겼을 때 에펠탑 그냥 쇳덩어리로 이렇게 높게 이렇게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파리 한복판에 쇳덩어리 저 길쭉하게 푹 꽂아놓은 저 뭐냐고. 뭐 아름다운 무슨 뭐 뿜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딴 거 왜 만들었냐고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막상 그거를 세워놓고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걸어갈 때마다 파리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친숙해지면서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파리의 상징, 파리의 사람, 파리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 에펠탑 이런 식으로 에펠탑 친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광고라든가 마케팅에서 어떻게 광고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일단 많이 노출시켜라. 우리 제품을 하여튼 온갖 데 다 갖다 발라가지고 많이 사람들 눈에 띄게 하면 일단 좀 친숙해지고 장점이 눈에 띄기 시작할 거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역으로 너무 나와서 꼴보기 싫은 건 뭘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아니 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야 틀면 나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부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많이 노출되면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면. 너무 많이 나오면.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교훈은 이런 거 같아. 사내 연애가 좀 이렇게 친숙해져서 연애 확률을 높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주 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이댄다고 되는 건 아니다. 자주 봤다고 해서 오히려 반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렇지. 그런 것이구나. 일단은 호감이 있어야 돼요. 약간 호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이구나. 있어야 되고.
입사한 지 이제 33년 차 직장 생활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퇴직 이후에 뭐를 할까? 앞으로는 뭘 하면서 살지? 아직은 좀 젊지 않나? 아직은 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실제로 지금 정년 퇴임을 지금 앞두고 계신 분의 사연이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지금 많이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왜냐면 100세 시대가 진짜 뭐 다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1가 됐는데 이제 이런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이런 직업 자체가 뭔가 도태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도태되는 순간 나는 일자리를 잃고 내 가족들은 또 손가락을 빨아야 되고 저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게 갑자기 훅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앨범도 내고, 예, 락커, 제가 락을 또 밴드도 어렸을 때 하고 그래가지고 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락커 박규로도. 박규요? 네, 락커. 박완규 오빠를 오마주 해가지고, 박규. 완만 빼가지고 박규인데.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홀리나! 좋아요. 한번 스트리밍 좀 부탁드려요. 네네네. 아, 진짜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뭐 이렇게 엔잡러처럼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수명이 많이 길어지는 거는 완벽한 사실인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를 거의 전혀 생각을 안 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우리 어릴 때 자라날 때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될 거다라든가 아니면 성실하게 인생 살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가정을 꾸리면 좋을 거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 해봐야 한 20, 30대까지의 일이에요. 인생 100세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만 어릴 때 저 뭐 성격 형성되고 할 때 그것까지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남아있는 긴 세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자라나면서 별로 형성이 안 된다 보니까 사실은 막상 한 40대 이렇게 돼가지고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텐션, 환갑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자격증 같은 거를 막 그래서 뒤늦게 막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준비 사실 다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과인들의 입장에서 기대 수명 솔직히 한 몇 년까지로 좀 보십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요. 근데 그냥 유전적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전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돼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긴 장기를 갈아 끼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인간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횟수에 좀 제한이 있다. 그게 보통은 120에서 125살 정도가 되면 아마 그 정도면 끝날 거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또 여기에 좀 지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한 5분의 1 정도, 삶의 5분의 1 정도는 이제 자라나는 그 다음에 이제 다 성장이 끝난 다음부터 그거 지금까지 지낸 시절의 한 4배 정도를 살게 돼 있는 동물들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25가지 이제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게 지나게 되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4배를 산다고 하면 유전적으로 큰 문제 없이 또 암의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125살 정도를 이제 최대로 가요. 저는 고민 제안해 주신 분께 답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앞으로 미래에 뭐가 유망하고 어떻게 잘 될지 사실 예측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뭐 내가 뭐 60세 은퇴한다, 70세, 80세, 90세, 100세, 40년 동안 뭐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직업에 해라, 뭐가 뜰 거니까 그걸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뭘 권유해 드리고 싶으냐. 변치 않는 거. 이거는 하여튼 유지돼야지 노후에 당신의 행복의 기반이 될 거다. 건강에 투자하시면 어떠냐. 그런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노후의 삶의 질을 많이 좌우한다고 하는 뭐 혈관이라든가 뭐 관절이라든가 이런 쪽에 미리부터 자세, 척추 이런 쪽에 미리부터 좀 투자를 잘 해놓으시면 그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 직장인들의 다양한 인생 고민을 과학자들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유쾌한 인생 상담소 어느덧 마지막 사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재연 드라마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생겼네. 안녕희 씨. 네? 안녕희 씨 바쁜가? 아니요. 내가 이 고민이 있는데 말이야. 이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정말 나 그랬어? 유명해지고 싶어. 소문이 날까? 제가 맛있는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장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피자는 패스. 어제 점심이 중집이었으니까 중식도 패스. 지난번 갔던 불고기 백반집도 대기가 너무 길다고 하셨으니까 패스. 부장님의 입맛, 메뉴의 빈도, 이동의 편리함, 이 모든 걸 고려하면 그래, 오늘 점심은 돈가스야. 안녕희 씨 골랐어? 네. 내가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말이야. 응? 오늘 점심은 시원하게 아구탕 먹자고. 매번 부장님 좋아하는 메뉴로 정하실 거면서 어메부. 자꾸 물어보시는 어차피 거야. 메뉴는 부장님. 아니 역시 이 집은 이 맛집이라 그런지 이게 맛이 변함이 없어. 변함이. 어? 안 그래 양들이? 역시 탁월한 색이십니다. 아구탕은 좋은데 나는 너무 좋아. 부장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 주문해야지. 수리수리 마수리. 야. 웃기지? 웃어. 크게 웃어. 크게. 아유, 정말. 마수리. 야. 웃기지? 나는 웃긴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웃기지? 아니 잘 웃겨? 네, 바로 주문할게. 아메리카노 좋아. 안녕희 씨 나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얼죽아라고. 이걸 똑똑히 기억해. 자리로 갖고 와. 저분 구속되실 것 같은데. 공감 안 되는 아재 개그. 웃어야 하는 걸까? 매일 봐야 되면 싫긴 하겠다. 계속 저러면. 매일매일 가방 챙기죠. 저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희 씨 네. 바쁜 일 있나? 아니요. 바빠 보였어. 혹시 그거 아니야? 퇴근했는데 계속 카톡으로 업무 지시한다거나. 맞네. 저렇게. 누군데 그래? 아니, 우리 회사 부장님 퇴근했는데 자꾸 문자 보내시잖아. 그럼 퇴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회사 생활 힘들다, 힘들어. 아휴. 나의 근무 시간은 9 to 6 아니었던가? 오늘도 나의 회사 생활은 안녕하지 못했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다. 침대에서 박수를 쳐주시죠. 연기. 우리 지금 안쓰러워요.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풍 작가님이 보면서 저기 부장님 의 심리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억지로라도 변명을 한번 해본다면요? 제가요? 네네. 글쎄요. 근데 물론 되게 저런 분들이 근데 실제로 계시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해가 되는 게 꽤 몇 개 있었어요. 말씀해 보시죠. 여기서 너무 꽁트로 만들어서 그렇지
유머가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유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름 이제 잘 지내보려고 그 치열한 고민의 끝에 하는 이야기를 좋게 해보려고 쓰고 있었다. 네. 저기서 너무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 과장된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 거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야기를 보니까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를 분명히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 놔둬야 되는데 안 놔두니까 지금 난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또 하나 저 뒤에 갔더니 뭐 처리했냐 이거 구매했냐 이건 좀 문제인데 그렇죠. 구매 그거는 내일 얘기해야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오늘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 근데 거래처에서 이걸 요구를 하는데 뭐 송장을 보내야 되는데 없어. 그냥 갔어. 퇴근했어. 그다음에 전화를 꺼놨어. 그럼 어쨌든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기본은 내가 빠지더라도 그 일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일은 본인이 역할 제대로 못하고 퇴근한 게 아닌가. 제가 왜 회사 그만두는지 아시겠죠? 제가 왜 회사 그만두는지 아시겠죠? 지금 사실 독실 씨가 만약에 실제로 회사 생활을 했었을 때 되면은 말 그대로 꼰대가 될 수 있는. 이야, 어쩜 되게 나쁘게 말해. 약간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막 뭔가 그려져요. 그 어떻게 직접 생활했을지가 막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야, 난 옛날에 나는 말이야 하면서 뭔가 너무 근데 이걸 이제 선악의 구도로 보게 되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아야지. 저는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약간 선이 넘는 부분이 있고 선 안 넘는 부분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머를 치는 게 너무 낡았다. 주문 뭐 하시겠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는 그냥 감각이 낡은 거지. 막 그렇게 죄는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은 네네. 받아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주문해보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러면 어떻게 받아요? 하면 그냥 에이 나는 뭐라 무시하다. 에이 나는 뭐라 무시하다. 그냥 이렇게 막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민망하니까. 네가 더 민망해봐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부장님 얼었습니다. 녹여주세요. 약간 이런 거. 잘하시네요. 오히려 15년 자생하니까. 역시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그냥 그야말로 세대가 안 맞고 감각이 안 맞고 좀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6시 되면 퇴근 시간 맞는데 그 퇴근 시간 돼서 퇴근하는 직원에게 약간 그런 무언의 압박을 가면서 시비를 건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선을 넘는 거 아닌가. 그런 약간 구분되는 면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이 굴러갈 수 있게 하긴 해야 된다. 너무 꼰대인가요? 아니요, 저도 고집을 좀 많이 부려서 타인의 생각은 수용하지 않는 사람.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규정 짓는 분들이 꼰대 아닐까. 나와 다른 건데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나보다 사회생활이 적은 사람이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여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계시지 않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던가 그런 잣대를 남한테 강요하는 게 그게 꼰대지 않을까? 꼰대란 파워 통제형. MBTI에서 J형들이 계획형, 통제형. 자기 통제에 벗어나면 얘는 조금 MZ인데? 약간 이제 이렇게 나오는. 혹시 MBTI 끝은? J입니다. 미래 꼰대? 저도 꼰대가 아닐까, 꼰대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거 가지고 불평을 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스스로가 꼰대인가? 예를 들어 요즘에 옆꼰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진짜 꼰대분들은 이런 말 하면 꼰대라는데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굳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꼰대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자기는 이제 나는 꼰대가 안 될 거야. 난 안 될 꼰대라고 하잖아요. 안 될 건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다들 꼰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꼰대화가 되어 가는 걸까요? 나이가 들고 하면. 사실 저는 그게 꼰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의 과거를 기준으로 현대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게 약간 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를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데 모든 것들을 꼰대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사실은 새겨들어야 되는 말까지도 아유 쓸데없는 말이야 좀 되게
구시대적인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 비난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분명히 저거는 거의 뭐 범죄 수준,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수준의 잘못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귀여운 애교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사실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걸 다 이 모든 말을 뭉뚱그려서 사회적으로 너무 꼰대란 말을 쉽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꼰대가 왜 만들어지냐는 또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뇌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뇌의 내부에 이제 변연계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되뇌 피질이 있잖아요. 근데 되뇌 피질 중에서 특별히 전두엽 부분이 우리의 이성적인 활동을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변연계는 공포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게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나중에 우리가 진화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내부는 다른 동물들도 있고 대뇌에 이제 특히 전두엽까지 이제 진화한 건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모든 종류의 감각이 떨어지고 느려지는데 특별히 전두엽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감정이 근데 화도 줄어요 사실. 신기하게도 변연계도 줄어들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솟구치는 것도 과거에 과격하게 막 분노했었던 이런 맞아. 부분도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걸 통제해야 되는 전두엽은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화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약간 잔지적질이 많아진다는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센 타격감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바늘로 찔리는 바늘로 그렇죠. 계속 잽을 계속 맞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 사실상 짜증이 나는 거죠. 꼰대라는 그 사람이 무섭고 막 이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어떡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제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인 해결책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자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인구는 9.2%인데 전체 중에서 50대 인구는 16.6%예요. 너무 많다. 50대 인구가 10대 인구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나이 든 세대는 서서히 물러나게 되고 젊은 세대의 의견이 저절로 점점점 대세가 되면서 꼰대가 있지만 슬금슬금 잊혀지는 이런 시대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계속 유지돼 왔었거든요. 지금 그게 뒤집혔어요. 너무나 많은 저출생, 너무나 많은 노령화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돌아가려면 신세대가 나와서 구세대를 대체하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지금은 의식적으로 구세대가 신세대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신세대 발언이 조금 더 강하게 퍼질 수 있도록 꼰대끼를 좀 줄여야 될 때이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다 같이 맞아요. 다 같이 손을 잡고 좀 줄여주죠. 좀 이해해 주세요. 과학으로 인생 고민을 풀어보는 신개념 고민 상담소. 솔직히 오늘 너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죠. 오잉은영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제가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양쪽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오히려 진짜 제가 감동받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 팬입니다. 네. 갑자기요 또? 아니 그 목소리 나올 때마다 진짜 얼굴이 오버랩이 돼갖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고민 상담소라고 했는데 답을 못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과학이 그런 것 같아요. 당위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연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거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에 저항해서 오히려 곽 작가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요 정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밖에 한 52% 정도밖에 못 풀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과학을 핵심은 쫙쫙 짜내가지고 오늘 했던 게 한 2배 정도의 농축도로 더 재밌는 시간으로 더 감동적인 시간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 더욱더 기대해 주십시오. 저돌적이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오늘도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주저 말고 이곳으로 오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과학자들의 유쾌한 인생 상담소. 과일은 그로!
직장 생활도 살짝 하시고 차려서 운영해 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마치 부모님들이 네 자식 낳아봐라. 엄마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게 사장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 편한 것이다. 당연하죠. 억울하면 너희도 CEO 해라 이거예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같이. I don't care what you say,